안녕하십니까.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에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 4,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주로 이제 병원 손실 보상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네. 저는 그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 지원 공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3년째 접어든 지금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국이 되었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의료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께서도 참 많이 애쓰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이 방역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대책과 매뉴얼을 더욱 꼼꼼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해 11월에 그 대구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라는 곳에서 장애인 확진 시 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재택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차별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약 1년 전인 2020년 12월에도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가 합동으로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긴급 구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같이 장애인 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보고는 다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발생했던 경북의 이모 씨 사례를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 이모 씨는 발달 장애를 지닌 아들, 29살 아들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 그 재택 치료를 선택을 했다가 사흘 뒤에 그 이 씨마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고열 증세를 보여 이 씨는 아들과 함께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 이틀 후에 남편분마저 확진이 되어서 부부가 함께 입원해서 아들을 돌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씨께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을 돌볼 인력이 없어서 보호자가 가야 된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온 가족이 확진되어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된 치료 과정이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 안모 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그 지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함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했는데 어머니도 며칠 후에 확진이 되시고 또 다른 가족인 아버지와 발달장애를 가진 형제까지 모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이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저희들이 특히 특별히 장애인의 경우에 그 확진이 됐을 때 저희들이 그런 돌봄이라든지 혹은 치료 이런 데서 그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이를테면 국립재활원에 그 병상도 새롭게 만들고 또 말씀 주신 대로 보호자가 이렇게 확진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이를테면 활동 지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좀 또 하도록 좀 저희들이 매뉴얼에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아니면 확진된 그 장애인이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을 때는 활동 지원사가 같이 입소를 해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서 좀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좀 더 돌봄 공백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장관님 말씀대로 우리 정부에서 장애인 확진자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0년 12월에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셨고요. 2021년 1월에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달리 이런 정부의 시행 대책이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발달장애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단체도 도전적 행동 등을 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 병상과 지원 체계는 여전히 전무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인력 관리 부담 등으로 실제 이 지침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장관께서는 혹시 이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당사자분들이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받으시거나 알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배치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시도, 시군구 이런 데서 충분히 좀 이걸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안 됐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이 활동 지원의 제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많은 불만이랄까 또 민원 혹은 제도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는 활동 지원사의 확충 뭐 이런 데서 좀 많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오면서 더 그 상황을 장애인에게 더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지침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대책도 만들었습니다만 그게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시도 또 관련 기관과 같이 협업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그 4,300여 원 증액 편성한 부분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에 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확진자를 위한 사업에 대한 추경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두 언론 보도를 소개를 합니다. 2020년 12월에 언론 보도인데요. 제목이 혼자 약봉지도 못 듣는데 방치되는 장애인 확진자들이라는 언론 보도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중증 장애인 분이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서 혼자 대기해야 되는데 병원에 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문제는 올해 2월 4일 며칠 전에 언론 보도에도 제목이 코로나 확진 장애인들 방치됐다 말하는 이유의 제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증 장애인 분이 계시는데 확진 이후에 재택 치료가 어려울 것 같아서 보건소에 입원 요청을 했는데 병상이 부족하다며 입원을 미뤄줬고 결과적으로 격리가 해제되는 동안 10일 동안 입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경직된 팔 때문에 체온조차 혼자 재기 쉽지 않았고 홀로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다칠 뻔하기도 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두 기사는 시점이 1년여 차이가 있는데요. 여전히 장애인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 하나같이 우리는 방치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장관이 2020년 6월에 그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었고 현장에서 시행 중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내용들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 매뉴얼도 혹시 그동안에 1년 한 7, 8개월 지났는데요.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보고나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그 제가 늘 그 우리 그 장애인정책국에 이런 그 코로나19 이후에 장애인이 확진됐을 때 그 가족들과 함께 감염병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늘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진정을 한다든지 민원으로 들어온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저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 현장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건 저희들이 좀 알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 주신 장애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택 치료보다는 주로 이제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병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활동 지원사를 통해 코로나19에 전염된 최중증 장애인 부부와 그의 자녀를 돕고 있는 한 장애인 학교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했더니 병원 관련해서는 복지부 소관이라고 하고 보건소는 연락이 잘 안 된다. 구청에서는 별도 지원 체계가 없다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팀에 연락을 하라고 한다. 그런데 왜 이걸 개인이 직접 알아봐야 되느냐? 최소한 소통 체계는 구축돼야 되는 거 아닌가? 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서로에게 역할과 책임을 떠넘기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확진자 입원 시에 그 인력 배치를 활동 제공 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즉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인력 풀을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장관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신 바 있으신가요? 네, 그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국가와 그 시군구에 다 있습니다. 장애인을 그 지원하는 정책과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의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그 여러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을 이제 별도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런 그 돌봄이 필요한 그 공적 영역에서는 이런 사회서비스원에서 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1년 12월에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 보장 실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복지부의 매뉴얼이 기본 방향성 이외에 구체적인 책임 주체와 예산 조달 방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에 그치고 있다는 협소함 등의 측면에서 취약한 면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총리님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그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종합적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 부분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활동 지원 이런 혹은 인권 보장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전 부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총리님이 주관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참 많이 애쓰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지역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분들을 만나 뵈면 이중으로 힘들어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평소에도 본인들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는데 이게 코로나19로 복지관 등에 있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도 축소되고 또 참여가 제한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신적인 건강의 측면에서 우울 등이 아주 좀 급속히 많아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우리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됐다는 느낌,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점에 관해서는 총리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총리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그동안 저희들이 조금 정책적으로 이렇게 세심히 살펴보지 못했던 장애인 그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에 몰리는 장애인들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돌아가면 아까 복지부하고 해서 지금 기왕에 있는 것도 조금 허술하지만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허점이 많다는 것을 오늘 지적해 주셨으니까 보강하는 방을 찾겠습니다. 예. 예.